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들으며 배우는 영어 생생듣기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해커스 중학 영어 듣기 모의고사 24회 레벨 1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OT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시간에 걸쳐서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에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쭉 실전 모의고사와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출 유형 분석의 유형 1부터 7까지를 순서대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한번 듣고 대본을 공부한 다음에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가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형을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1번 유형부터 마지막 7번 유형까지 볼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 10쪽부터 나와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대표 기출문제라고 해서 각각의 유형을 보여주는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화제나 주제 고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아이가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았더니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아직 대본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러면 분명히 이 아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려주는 특징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가능하다면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때 노트 필기라고 하는 건 문장 단위로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필기를 해 나가면 금방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대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말 해석도 있겠지만 우리말 해석을 가급적 보지 말고 이 대본을 차분히 들어보면서 그리고 또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대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I have 4 legs. I have 4 legs. 첫 번째부터 바로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다리가 4개네 라고 필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우리말로 적어도 좋고 영어로 적어도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4 legs,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 자 벌써 여기에서 어떤 건 지워질까요? 4번과 5번은 지워지겠죠. 그리고 3번도 팔다리라고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4개인 동물이 1번과 2번밖에 남지 않아요. 이렇게 도입부만 듣고도 정답의 단서를 한 번에 찾을 수가 있다. 자, 이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My eyes are very big. 눈이요 굉장히 크대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구별이 안 돼요. I usually have wet skin. 나는요, usually, 주로란 뜻이죠. 주로 have, 가지고 있습니다. wet skin. skin이란 말은 아마도 알 것 같아요. 피부라는 의미인데 혹시 wet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wet은 젖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젖은 피부를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촉촉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I live both in water and on land. 나는 사는데요. both A and B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both는 둘 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물에서도 살고요. 그리고 on land, 땅 위에서도 살아갑니다. 물 속에서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땅 위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에서도 살고 땅 위에서도 사는 동물은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이지 않을까요? 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정답 2번 고르고 나머지까지 확인해 볼게요. I can jump very high. What am I? I can jump. 나는 뛸 수 있습니다. Very high. 매우 높이 뛸 수 있대요. 나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점프력까지 갖춘 동물은 2번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을 2번을 골라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대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요, 주로 젖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물속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모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서 2번이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할 때는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접근법을 익혀야 하는데 가장 기본은 이 대본에 등장하는 표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을 모르면 아무리 접근 방법을 알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뒤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르는 표현, 헷갈리는 표현은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화제 주제 고르기는 결국 아이가 무엇인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찾아야 하는 문제이고 그 특징이 나올 때마다 필기해 가면서 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맞은 그림 고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표 기출문제 한번 읽어봐야겠죠?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우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이렇게 알맞은 그림이라고 하는 건 1번부터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선택지의 이런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산에 어떤 차이가 있죠? 우산 위에 그려진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 모양이고 여기는 네모 그리고 하트 모양 여기는 꽃 모양이고 5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들어야 할까요? 아,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표현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Can I help you, sir? Can I help you, sir? Can I help you? 누가 하는 말일까요?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직원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고 sir는 남자를 높여 부르는 존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es, I'm looking for an umbrella for my daughter.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세요. I'm looking for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표현입니다. I'm looking for 라는 건 찾고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look for, 찾고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상점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게에 가서 저 뭐 찾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때 영어로는 I'm looking for 라고 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뭘 찾고 있어요? 예상한 대로 우산을 찾고 있어요. 내 딸을 위한 우산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Okay, we have this one with stars. 자, 이 부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요, 파는데요. This one with stars. 이 부분이죠.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 우산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1번이 후보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답일지를 확인해 보려면 뒤까지 봐야 돼요. Do you have any others?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Do you have any others?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인가요? 혹시 다른 거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물건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말은 1번 우산을 사겠다 안 사겠다? 안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당연히 제안을 할 겁니다. 볼까요? Yes, this one with hearts on it. 엄청난 단서가 등장했어요. Yes, 물론이죠. This one with hearts on it. 위에 하트가 그려진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후보, 바로 3번이죠.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남자의 반응이 무엇일까? Oh, good. She loves heart shapes.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답을 딱 골라주시면 돼요. Oh, good. 좋네요. 그녀가요, 딸이겠죠. 우리 딸아이가 하트 모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Heart shapes.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Great. Sounds like she'd like it. 좋네요. Sounds like she'd like it. 아마도 따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Right. I'll take it. 항상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I'll take it 이란 말입니다. I'll get it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I'll buy it, I'll take it 전부 살게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살게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을 골라주면 된다. 자, 이 대본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할 반드시 딱 캐치했어야 될 대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녀가요 하트 모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남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I'll take it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걸 종합했을 때 정답은 3번이구나 라고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유형 알맞은 그림을 고를 때는 일단 선택지에 주어진 이 각각의 그림의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들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보통은 도입부에 정답이 나오지 않고 그 후반부에 한번 이렇게 꺾어서 정답을 제시를 해요. 여기서도 별 모양을 처음에 제안했는데 그게 아니다. 다른 거 추천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하트 모양이 결과적으로 결정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날씨를 고르는 유형이에요. 그럼 다음을 듣고 오늘 오후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이 문제, 지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어느 부분에다 여러분들은 표시를 할까요? 바로 오늘 오후라고 하는 이 시점을 명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날씨라고 하면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한 날씨 표현이 등장할 텐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언제 오늘 오후라고 하는 그 특정 시점의 날씨를
찾아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오후의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대사를 들어야겠구나. 그냥 흘려 들으면 여러 날씨 표현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오후의 날씨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Here's the weather news. 앞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인사말 한 다음에 오늘의 일기예보입니다. 일기 뉴스입니다. 날씨 뉴스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eather news라고도 하고 weather report라고도 하고 weather forecast라고도 하는데 무엇이 되었든 weather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날씨 뉴스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날씨 얘기를 하겠죠. 바로 볼까요? We have clear blue skies now. 지금은 어떻대요? now가 포인트이죠. clear blue skies. 아주 깨끗한 파란 하늘입니다. 날씨가 맑아요예요. 지금인 거지 오늘 오후가 아닙니다. However, we will have rain this afternoon. 이 부분을 딱 들으셨어요. However. 자, however라고 하는 건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말이고요. 우리 꼭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 지문에서도 등장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듣기죠. 그럼 잘 들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정답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는요, will have rain. 비가 내릴 겁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 들었으면 정답 몇 번? 1번이죠. 이렇게. 우산 위에 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골라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났냐? 사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 부분이지만 놓쳤다고 해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이렇게. The rain will continue until tomorrow morning. The rain will continue. continue는 지속하다,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가요. 지속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일 아침까지 지속이 될 거예요. 비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When you go out in the afternoon, take an umbrella with you. When you go out, 밖에 나갈 때요. In the afternoon, 오후에 밖에 나갈 때는요. Take an umbrella with you. 우산을 챙기세요라고까지 이렇게 힌트를 주었으니 정답을 어렵지 않게 1번을 골라주면 된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이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나올 건데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한 번만 딱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힌트가 될 만한 걸 여러 번 던질 수가 있으니 우리가 놓쳤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면 정답을 찾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셨어야 했어요. 제가 강조했듯이 will have rain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이라고 하는 명확한 시점을 나타내주는 이 대서를 들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의도, 이유 고르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도와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한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의도래요. 그런데 마지막 말의 의도니까 우리는 어떤 걸 추론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대화에서 마지막 말을 누가 한다? 남자가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물론 여자가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 문제를 출제하려면 남자가 마지막에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쭉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면 사과부터 거절, 위로, 감사, 칭찬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의 의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대화의 중심 소재와 상황을 들어가며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Dad, I heard some bad news. 여자가 아빠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와 딸의 관계이구나. 아빠, 제가 들었어요. Some bad news.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What is it, Jiwon? 지원아, what is it? 그게 뭔데? 어떤 소식인데? You know my best friend Sumi?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미 아시죠? 자, 그 뒤에 She's moving to another town. 그녀가요, 수미가요, moving to another town. move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알고 있나요? move는
움직이다, 옮기다 이런 의미 맞는데 어딘가로 이사를 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녀가요, 수미가요, 이사를 갈 거예요. 다른 town, 자, town은 마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는 도시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거예요. 갈 예정이에요. 아, 가장 친한 친구가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bad news,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괜히 또 슬프고 아쉽고. I'm sorry to hear that. 자, 이 부분 중요하죠. I'm sorry to hear that. 어떤 표현일까요?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학교 수업 중에도 배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m sorry to hear that. 이때 sorry는 미안하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참 유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다, 안타깝다. 그래서 when is she 쭉 한번 들어볼까요? When is she going to move? 그녀가 언제 떠나는데?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이랍니다. I feel so sad. I feel so sad. 이 부분 잘 들었어야죠. 그래서 명확하게 본인의 감정을 얘기해줘요. 제가 너무 슬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마지막 대사를 듣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뭘 추론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딸을 위로해줘야겠죠. 위로 말고 사과를 한다든지 무언가 거절하거나 감사하거나 칭찬해주는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하다. 그래서 친한 친구인 수미가 이제 이사를 가는 상황을 앞두고 굉장히 슬퍼하는 이 딸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Don't worry. You can still keep in touch.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 can still.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Keep in touch.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keep in touch는 연락을 지속하다, 계속하다, 꾸준히 유지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 연락을 유지할 수 있잖아. 연락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사 간다고 해서 이제 아예 못 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뭐 해주는 걸까요? 위로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고르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인 의도나 이유 고르기라고 하는 건 일단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 건지, 누군가의 말의 의도인지,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어떤 걸 들어야 될지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까지만 와도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각각의 유형에서 요구하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왜 듣나요? 듣는 이유는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대화를 듣든 다음을 듣든 결국 무언가를 듣는다라는 건 이 시험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니까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바탕으로 들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어느새 네 번째 유형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사는 바로 이 부분이죠. 여자아이가 I feel so sad. 너무 슬퍼요 라고 하는 이 감정에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상황을 쭉 따라온다면 어렵지 않게 마지막 말을 듣지 않고도 우리는 그 의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자, 팁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교재에는요, 문제 유형마다 다 팁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강의에서 다루면 좋을 법한, 설명하면 좋을 법한 팁들만 정리해서 제시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문제 팁이라고 하면 선택지가 위로, 충고, 축하, 감사, 거절, 승낙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말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황별 관련 표현을 미리 익혀두면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 맞아 이게 의도야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이다, 안타깝다 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 않게 어떤 의도, 위로해주는 의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 You should get some rest.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휴식을 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앞부분입니다. You should. 무언가 너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뭐 해주는 걸까요? 충고하고 제안하는 말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무언가를 해라 라는 충고나 제안의 말이 된다 라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Congratulations. 뭐 해주는 거예요? 축하해 이니까 그 말 의미 자체가 축하해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Thanks for trying to cheer me up. Thanks for로 시작하면 Thanks는 뭐예요? 고마워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맙다. 자, 무엇이 고마운지는 for 뒤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격려해줘서 고맙든지 뭐 해줘서 고맙든지 결국에는 그 의도가
감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거 상대방이 해줄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그 말에 뭐 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자, 마지막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맥락에서 상대방의 말이 좋네? 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승낙하고 수락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물론 이 표현들을 무조건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을 실제로 대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 미리 알아둔다면 들었을 때 어렵지 않게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째 유형은 언급하지 않은 내용 고르기입니다. 언급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그 대화 혹은 그 담화 이 듣기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선생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이름부터 성격까지 나와 있으니 그러면 정답은 하나이니까 나머지 4개는 언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걸 만약에 이미 눈치를 채셨다. 그러면 굉장히 감이 좋은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자가 뭐라고 말을 시작하는지 들어볼까요? Hi, class. Let me introduce my favorite teacher to you. Hi class라고 얘기를 해요. Hi class. 안녕 우리 반 친구들. Let me introduce.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말이고요. 사실 이 문장 구조는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풀 때 또 등장할 겁니다. So let me introduce는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소개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Her name is Subin Shin. Her name is Subin Shin. Her name, 그녀의 이름은요. 이름 나왔네. 자, 그러면 이름이구나라고 바로 지워가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She teaches history. 그녀는 가르치십니다. 무엇을요? 역사를 가르치신대요. 자, 그럼 뭐가 또 나왔죠? 과목이 나왔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I like her lessons very much. 나는 좋아합니다. 그녀의 lessons. 선생님은 뭐 하시는 거죠?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수업을 영어로는 lesson이라고 합니다. 물론 class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Her hobby is swimming. 그녀의 hobby, 취미입니다. 취미가요, swimming, 수영이래요. 그러면 취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력이랑 성격이 남았는데 무엇이 등장을 할까? Many students like her because she is kind and gentle. Many students like her. 많은 학생들이요, 그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녀가요, 친절하고 자상하기 때문입니다. kind는 친절한, 그리고 gentle, 자상한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kind and gentle은 선생님의 무엇을 묘사해 주죠? 성격을 나타내 주죠. 자,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다. 자,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5개 중에 4개는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혹시 눈치 빠른 친구들 선택지를 어떤 순서로 지워 나갔나요? 1번부터 순서대로 지워 나갔습니다. 왜 그렇다?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시된 그 정보의 순서가 곧 선택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팁은 분명히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나올 거니까 우리는 이걸 다 듣고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으면서 바로바로 언급된 걸 지워 나가는 겁니다. 노트 필기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들었다 라고 하면 바로바로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1개의 선택지가 남을 거고 그게 바로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찾았던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정답은 몇 번?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6번째 유형은 시간 정보 고르기라고 하는데 질문 볼까요?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을 골라라.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1시부터 3시까지 총 5개의 선택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출제하는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시간 표현이 대화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번 등장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번 등장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딱 한 번만 나온다고 해볼게요. 1pm 혹은 2pm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면 대화를 하나도 듣지 않고도 그냥 그 시간만 딱 들어도 정답 몇 번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등장시키고요. 그러면 당연히 맥락상
이런 시각과 저런 시각, 각각의 무엇을 할 시간인지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Hi, Susan. There is a free cooking class this afternoon. 인사하고 나서 there is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이죠. 있어 a free cooking class. cooking class는 요리 수업이죠. 무료 요리 수업이 오늘 오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Really? Why don't we go together? Really? 정말? Why don't we? 정말 많이 등장할 표현입니다. 제안하는 말이고요. 직역을 하면 우리 왜 안 해? 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이거 할래? 이거 하자 라고 상대방한테 묻고 제안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더니 Sounds good. It starts at 3 p.m. 좋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등장했는데 오후 3시에 시작을 한대요. 자, 그럼 정답이 3시일까요? 계속 다 들어봐야 됩니다. Then I'll come to your house at 2:30. 그러면 내가 너희 집으로 2시 30분에 갈게. 그러면 3시는 아니고 2시 30분 같은데 대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We'll be late. 우리 그러면 늦을걸? What about 2? What about 2? 2시는 어때? 2 o'clock? Okay. I'll see you then. 2 o'clock? 2시라고? 오케이, 알겠어. I'll see you then. 그때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정답은 뭐예요? 마지막에 나온 이 2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이렇게 시간이 오후 3시, 2시 30분, 2시까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을 골라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2시를 골라줘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은 도입부에 처음 등장하는 이 시간은 정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부분 What about 2? 2 o'clock? Okay, 알겠어 라고 이 승낙하는 말까지 들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장래 희망과 직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어 기출문제처럼 대화를 듣고 남자의 장래 희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와 같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로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수나 발명가, 마술사, 그리고 영화감독과 스포츠 기자와 같이 어떤 직업을 떠올리기 쉽겠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거나 너 무언가가 되고 싶니? 라는 상대의 말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사를 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볼까요? Kate, did you see the movie Big Plan? Kate, 혹시 빅 플랜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 라고 영화로 대화를 시작을 해요. Not yet. 아직 안 봤대요. What's it about? What's it about? 그게 뭐에 대한 건데? 주제를 묻고 있죠. It's about future life. 뭐에 대한 거냐면 future life, 미래의 삶에 대한 거야. 뭔가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나? You really love to watch movies. 너 정말 좋아하잖아. 무엇 하는 걸? Watch movies. 영화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하잖아. 왠지 정답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볼까요? Yes, I want to be a movie director someday. 이 부분 정말 중요했습니다. Yes, 그렇다고 하면서 아예 땅 하고 정답을 공개해버려요. I want to be. 나는 무언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되고 싶냐면 movie director someday.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director라고 하는 말을 몰라도 적어도 이 대화의 소재와 movie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정답 몇 번? 4번 영화 감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은 영어로 movie director이다. 정답의 선택지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I'm sure your dream will come true. 표현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I'm sure. I'm sure는 확신하다라고 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sure 다음에 이 뒤에 말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말이고요. Your dream, 너의 꿈이요 will come true. come true는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확신해 라고 응원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이렇게 I want to be 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혹은 상대가 Do you want to be
와 같이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 직업이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혹은 그 이상 등장을 할 테니 이 표현을 잘 듣는데 집중을 하자. 이 부분만 들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팁을 보면 결국 장래희망 고르기라고 하는 건 직업이 선택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있죠? 제가 모든 걸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doctor라고 하는 말부터 engineer, architect, 그리고 gardener까지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직업 표현들은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에서도 결국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현 정도는 공부를 해두자. 자, 오늘 열심히 첫 번째부터 7번째 유형, 총 7가지의 유형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결국 문제의 유형별 접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서 각각의 그 지문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표현을 알고 있어야 듣기를 할 수 있으니 오늘 등장했던 유형들 그 접근법 다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몰랐거나 혹은 새롭게 알게 된 표현들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남아있는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